계속 도전하시고 계속 실패하세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실패는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백 번 실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번 실패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귀한 존재예요. 자, 101페이지를 보면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세계의 층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라. 여러분의 소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10억 부자가 되는 걸 상상을 했고 그렇게 된다고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 부자를 바랬다 하면은 그 돈 버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단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10억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줄지 모르니까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일단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계속해서 바라면은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방법을 외부 의도가 찾아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아, 이건 우연 아닐까? 운이 좋았네? 우연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우연이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준카이님?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망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일어납니다.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도 나중에 봤을 때는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네.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우연이었던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테오필 고띠에라는 19세기 프랑스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우연이란 신이 직접 서명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닉네임이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연이란 신이 직접 서명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닉네임이다. 우연이라는 것은 신의 작용이라는 거죠. 익명의 신의 작용.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건 복습인데 짧으니까 볼게요. 슬라이드에 작업을 할 때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슬라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왜곡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 다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를 향한 열정이 식으면 슬라이드는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말했죠. 소망을 이룰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열정, 열망,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바라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열정이 식으면 슬라이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거라면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척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는 것. 자, 두 번째는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실현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거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그것은 서서히 여러분을 목표로 하는 인생 트랙 위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은 은근과 끈기로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요게 중요한데, 서서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로 천천히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서서히. 한 번에 이렇게 딱 옮겨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바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꾼다 하면은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꾸준히 가야 한다. 꾸준히. 서서히 존버. 자, 그래서 이거랑 이어지는 내용이 전이사슬입니다. 전이사슬. 자, 이 부분은 조금 읽을게요. 좀 많이 읽을게요. 이 부분이 약간 시크릿, 그냥 기존의 시크릿과 좀 다른 게 이 전이사슬 부분이에요. 기존의 시크릿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갖고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데, 이 트랜서핑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끌어당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학 이론과 다른 게 뭔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113페이지입니다. 목표가 조금 멀리 있는 인생 트랙 위에 놓여 있다면은 그 인생 트랙에 맞춰서 사념 에너지, 생각 에너지를 방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컨대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트랙에 동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는 것이 전혀 없이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적는 것을 심상화해봤자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게 현실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특히 학생분들이 이런 거 바라잖아요. 공부 안 하면서 뭐 대학에 합격하거나 이런 거 바라는데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미래의 목표와 현재의 상황 사이에는 먼 길이 놓여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의 상황도 바뀔 테지만 당신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다. 어쩌면은 성격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여행을 마치기 전에는 모든 매개 변수를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심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나게 하려고 서두르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좌절을 하고 화가 나서 결국에는 균형력이 당신을 대항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정 원한다면 먼 미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얼마든지 그려도 좋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금방 도달할 수 없는 인생 트랙을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것은 당신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다. 자, 목표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은 당신은 싫어도 각각의 단계를 순서대로 다 밟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단숨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은 기술을 배울 곳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서 전문가로서의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가능태 공간에 이 같은 단계적인 경로를 전이사슬이라고 부른다. 각 단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사 과정을 마치지 않고는 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자, 이 부분을 들으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 상상해봤자 되지가 않는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거나 전혀 생뚱맞은 곳에 데려다 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 갑자기 대학원생을 상상을 해요.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어.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딴 길로 가거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월 200을 버는데 갑자기 월 2억을 버는 걸 상상을 해요. 터무니없잖아요. 터무니없잖아, 그죠? 너무 멀리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전이사슬이라는 거는 각각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부자예요. 연수익이 한 10억 정도 되는 부자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수익이 한 3천만 원 돼요. 그러면은 30배, 33배는 높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이.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들을 거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전이사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이사슬의 고리.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를 상상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것을 더 많이 추천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10억을 버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은 그게 터무니없잖아요. 믿기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천만 원 번다면 한 3천만 원 버는 것을 먼저 상상을 하고,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 그거를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라. 단계를. 여러분들이 세계 제1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피겨스케이팅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고 먼저 그 학원에서 제일 우수한 선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시대회, 그 다음에 전국대회, 이런 식으로 단계를 높여가야 하는 것처럼 갑자기 세계 제1의 뭐 피겨 선수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전이사슬이 있으니까 그 단계를 먼저 바랬을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 하지 말라고, 제발. 믿지도 않잖아요, 스스로 못 믿고 있잖아요. 그게 된다는 소망,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잖아요. 될 것 같아요? 500억 부자 될 것 같아요? 올해? 혹은 내년에? 언젠가라는 거는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간을 정해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생각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올해 안에 얼마큼의 금액, 올해 안에 어떤 변화, 뭐 체중 몇 킬로그램, 올해 안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본인도 못 믿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대학 가길 바라는 학생들 안 된다고 써있죠, 그죠? 네, 안 됩니다. 그런 건 전혀 아는 게 없다면은 그 트랙에 동조할 수가 없다고 나와있죠, 그쵸? 전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러길 바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식으로 끌어당김을 써먹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은 거를 괜히 끌어당김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공부해라. 공부의 효율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아예 안 하고는 안 된다. 그리고 153페이지를 보면은 프레일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프레일레는 보면은 자,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굳이 또 이런 거 만들었어요. 전 이런 거 좀 약간 불만이에요,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불만입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놔갖고 프레일레를 그 사람의 주파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 봐도 돼요. 개성. 본인의 개성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라. 뭐 이제 유튜브에 자존감과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책들, 뭐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프레일레. 뭐 굳이 프레일레의 현이 뭐죠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죠. 현존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빛이 나고 매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존감 자연스럽게 높아지고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과 영혼이 일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랄까요, 알 수 없는 매력이 막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들 안에 고유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아집니다. 그거를 이 책에서 말을 하는 게 프레일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 182페이지 182페이지를 보면은 자, 프레임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요. 프레임. 자, 182페이지의 밑에 부분을 보면은 자신을 관찰하면서 직관적인 느낌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마음의 창문이 낮 시간에도 꽤 자주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은 수시로 자식 내의 수다와 통제에 스스로 지친다. 그래서 잠깐씩 경각심을 놓치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이 끌어오고 싶은 사건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창문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느낌이어야 한다. 이것도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이미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프레임이라는 건 느낌으로 여러분의 한순간의 감정들을 채워 넣는 거라고 했는데 유쾌한 창조자의 나온 방법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느낄 만한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 보통 프레임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제 뭐 동영상을 보면은 하나의 프레임, 또 하나의 뭐랄까요,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 100개의 사진을 이어 붙이면은 동영상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 100개로 이루어진 동영상이 있다. 그럼 100프레임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의 프레임인 거예요. 하나의 조각. 한순간. 그 한순간, 이 여러분의 마음을 방심하는 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루어졌다면 느낄 만한 그 감정을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백만장자라면은 되게 풍요로울 것 같아. 그 풍요로운 느낌을 일단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을 때, 명상 직후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아니면은 자기 전 일어난 직후, 그럴 때 풍요로운 느낌을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다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듣고 나니까 트랜스핑이 어렵지가 않죠. 괜히 용어를 어렵게 써갖고 막 헷갈리고,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걸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 헤매는 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저자가 헤매는 게 보이잖아요. 바딤 젤란드가. 그래서 오히려 읽는 사람 더 헷갈리죠. 쓴 사람도 100% 모르니까 읽는 사람 더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일단 이 책은 그런데 타프티는 더 쉬운 게 왜 더 쉬웠냐면은 이 사람이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써도 이제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쓰니까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쉽게 쓸 수 있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쓰려고 해도 쉽게 못 써요. 그건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 본인은 이런 것 같아. 근데 남한테 설명 못 해. 그럼 100%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책을 쓸 때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 모르는 상태에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본인도 모른다고 애매하다고 써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써놨어요, 그렇게. 네. 그래갖고 책이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볼게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외부 의도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 말을 하는 외부 의도. 그리고 뭐 타프틱에서 나오는 따은 머리 끝을 이용하는 거. 결국엔 그것도 외부 의도를 작용시키는 거고. 근데 이 외부 의도를 작용시키려면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 그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향해서 행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 소망에 머물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소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은 2권은 끝나는 거죠. 2권의 내용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더 이상 바라기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부 의도랑 외부 의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부 의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 완벽한 계획대로 움직여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내부 의도예요. 근데 외부 의도라는 것은 목표만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가다 보면은 거기에 도착할 것을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일단 행동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방향과 목적지만 정해놓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일단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사려고 할 때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쵸? 어디에서 복권 파는지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일단 나가면 되잖아요. 나는 복권을 사겠어. 근데 복권을 사려면 일단 나가야 돼.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고, 그리고 검색하는 거예요. 뭐 검색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복권 사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복권집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일단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알면서, 여러분의 손에 펜이 들려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아요. 나는 지금 펜을 들고 있다고 믿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펜을 들고 있어 라고 알아요. 그냥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이렇게 행동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아는 느낌으로 갔을 때 소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슬라이드, 프레임을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미래를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끼워 넣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순간순간에 빈틈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감정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고, 슬라이드는 그려내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대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쁜 방향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된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전이사슬이 있다. 소망을 이루는 데는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고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 척 해봤자 여러분 자신은 못 속여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저랑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못 속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믿는 척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소망을 정해서 나아가라. 하나씩 단계를 높여나가라. 처음부터 하프라인에서 슛을 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하나씩 하나씩.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범주 내의 것들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다음날 먹는다든지, 다음날 치킨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해보는 거예요. 예. 돈도, 만약에 돈을 바란다면은 갑자기 여러분들 막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런 거 생기는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용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뭐 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소액의 금액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은. 아니면 여러분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돈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차 늘려나가라. 터무니없는 거 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거. 그렇게 운동을 해서 서서히 몸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의 근육, 마음의 근육도 조금씩 키워나가라. 갑자기 무거운 거 들면은 여러분의 근육이 탈나잖아요. 놀라갖고. 근육이 놀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갑자기 터무니없이 바란다면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탈날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너무 터무니없는 걸 바래갖고 오히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씩 쌓아가라. 제가 봤을 때 100% 알고 쓴 분은 레스터 레븐슨 씨. 레스터 레븐슨 씨는 완전히 알고 썼잖아요. 그 정도면은 완전히 알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제가 감히 뭐 평가할 위치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쉽게 풀어 썼으면서도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담들도 다 받쳐져 있고. 이 트랜스서핑은 경험담이 없어요. 저자 본인의 경험담이 없어. 그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풀어 썼단 말이야.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트랜스서핑의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아쉬운 점은 일단 저자가 100% 모른다. 본인이 쓰는 내용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 자체의 경험담이 없어요. 그냥 이걸 알고 했더니 내 삶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한 줄의 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고, 장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끌어당김, 시크릿만 봤던 분들이 놓치는 부분,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정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크릿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도와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생방송에 와서 질문을 하든, 유튜브에서 질문을 하든, 포라클 컴퍼니에다가 질문을 하든, 질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가 보이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해봤는지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궁금한 즉시 물어봤다는 질문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한 80% 이상이 그냥 진짜 그냥 조금 생각하는 신용만 하고 조금 모르겠으니까 바로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하지 말라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제목부터 좋은 질문이 뭐 나를 성장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써놓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안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질문을 하실 때 스스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들어야 돼요. 그냥 떠오르는 즉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령 좋은 답을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남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여러분들이 정말 몇 날 며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셔야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얻은 답은 쉽게 여러분의 마음에 사라져. 그래서 스스로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하고, 그걸 스스로 답을 찾는 훈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한테 안 물어봐도 여러분 스스로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래요. 약간 이걸 왜 물어보지? 싶은 질문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모르나? 스스로 답을 알 텐데 왜 물어보지 이걸? 예,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진짜 수준이 낮은 질문들이거든요. 스스로 답을 진짜 단번에 알 수 있는 질문들. 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사고력의 깊이를 좀 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물고기 잡아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좀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살 수 있게, 오히려 나중에 누군가한테 정말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계속해서 의존해서는 성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오래 고민해보고 그런 질문들, 진짜 깊이 있는 질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저한테도 좋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인스타나 뭐 메일이나 쪽지나 뭐 블로그 비밀 댓글 이런 건 저 답글 안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다가 쓰시는 질문들은 답변을 안 드려요. 개인적인 연락들은 답변을 안 드립니다. 예,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모르시고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변을 안 드립니다. 제가 그거를 예전에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거 일일이 답변하니까 너무 끝이 없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오는 연락이라는 게 사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되게 무겁고 힘든 얘기들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답변을 달다 보면은 너무 진이 빠지고 하루 종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답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정 답변 받고 싶은 분들은 포라클 컴퍼니, 네, 포라클 컴퍼니에다가 궁금해요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개인적인 건데 뭔가 좀 중요한 거다, 깊은 내용이다 하는 것은 솔루션 신청해 주세요.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고, 둘 중에 하나를 못하겠다 하는 것들은 스스로 답을 찾거나 아니면 제 영상에서 답을 찾거나,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대1 카톡이나 전화 상담이 이거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뭐 해외에 계신 분도 네, 진행하신 분이 있어요.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나 뭐 스카이프나 그게 가능하신 분은 네, 괜찮아요. 최근에 설레이는 사람을 보았는데 친해지기도 전에 나이 차이가 나면 어쩌지? 내가 다가서서 상황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지?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에 전환을 해야 될까요? 친해지지 말라는 내면의 목소리인가요? 이런 거 좋아요. 잘 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류인데, 자, 이분은 이제 연애 대상을 가지고 이제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을 대입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저걸 돈으로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라고 봐도 되고, 뭐 합격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나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가갔다가 상황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럴 때는 그냥 안 하면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합니다. 그저 하는 것이 의도예요. 이 트렌드팩에 나온 것처럼 그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하지? 상황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이 의도라는 것은 사실 결과에 대한 집착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문을 사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슈퍼를 갔어요. 신문이 없어요. 못 샀어. 뭐 큰일 납니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뭐 아쉽지만 다음에 사주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의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하는 겁니다. 그저 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패할 각오로 그냥 가세요. 그냥 실패하면 어때? 나이가 많으면 또 어때요?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또 어때? 내가 말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걸어서 잘 되면은 더없이 좋은 인연을 얻는 거고, 잘 안 된다면은 다음번에 나랑 잘 맞는 인연이 나타났을 때 다가갈 용기를 이미 얻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 사업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사업을 했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시작을 못 해요. 작은 사업도. 되게 작은 사업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행동을. 의도라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를 해야 한다고. 행동. 몸도 일치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움직여야 돼. 그냥 실패할 각오로.
실패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진이사 대천명이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실패할 각오로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도전하시고 계속 실패하세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실패는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백 번 실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번 실패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귀한 존재예요. 수많은 실패를 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부딪힐 때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생각만 할 때는 아무것도 못 배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할 때는 여러분들은 시도조차 안 하고 실패를 하는 거고, 일단 실패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실패를 하면은 거기서 일단 교훈을 얻고요, 거기서 노하우를 얻어요. 그리고 도전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크죠. 근데 도전하지 않는 것은 도전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거, 실패하는 겁니다. 도전도 하기 전에 실패하는 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움직여야 돼요. 제가 이번에 블로그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날 쓴 블로그 포스팅에도 여러분들이 온갖 핑계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데 그 선택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매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소망에 일치하는 행동을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소망에 머물고 있다면은 길이 보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장애물들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이 조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외부 의도인 거예요. 근데 일단 가면서 그런 거예요. 가면서 앉아서 손가락만 빨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오늘 내디디세요. 오늘 내디뎌야 합니다. 가야 돼요.